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청소년들이 건강한 인격을 형성하고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 스카우트 제도. 1907년에 창단돼서 4년에 한 번씩 세계 잼버리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북 새만금 야영장에서 지난 8월 1일부터 이 행사가 열렸는데 부실 운영 문제가 점화됐다가 결국 태풍 카눈 북상 소식에 전국 각지 수용으로 대회 파행 결말을 맞았습니다. 잼버리 대회와 얽힌 각종 주장과 논란들 정말 많죠. 팩트체크 시간에 짚어보겠습니다. 뉴미디어 트렌드 시간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열린 라디오 YTN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뉴미디어 트렌드와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콘텐츠를 사랑하는 분,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화제의 영상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랜만에 또 이제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좀 소개해드릴 것 같은데요. 네. 무빙이라는 작품입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주연 배우들이 나오는 드라마가 있을만 싶을 정도로 유승용, 한효주, 조인성, 차태현, 김성균, 김희원 그리고 젊은 신인 배우들 이정아, 고윤정, 김도훈 등 캐스팅이 됐었고요. 네. 지난 9일날 이례적으로 보통은 디즈니는 뭐 한 편, 두 편씩 공개를 했는데 네. 7화까지 공개가 됐어요. 이게 스토리 자체가 이게 초능력을 숨긴 채 부모들이 초능력이 있고 그게 아이들한테도 이제 전이가 되면서 네. 그걸 감춰야 되고 그걸 이제 과거를 감춘 채 살아온 부모들 이야기를 다룬 휴먼 액션 시리즈고 워낙 원작이 유명했던 거고요. 강풀 작가의 무빙이고 이 킹덤 시즌2의 박인재 감독이랑 그다음에 오징어 게임 빠치코 등이 참여한 제작진들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네, 뭐 배우들도 그렇고 제작진들도 굉장히 화려한데 강풀 웹툰 원작의 무빙 이게 7화까지 공개가 됐던데 회차가 네. 더 남은 거죠? 몇 부작인가요? 총 20부작이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2화씩 계속 공개가 되고요. 네. 마지막에 이제 3화가 공개된다고 합니다. 네. 저도 일단 예고편을 미리 봤는데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출연진이 정말 대단한데 영화로 치면은 대작 느낌이 난다고 해야 할까요? 제작비가 또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좀 뭐 이제 500억이 들었다, 650억이 들었다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만약에 총 제작비 650억이 들었다면 태양사신기에 550억을 넘어선 한국 드라마 역사상 최대 제작비가 들어간 작품이에요. 와. 그리고 국내에서 시도되는 초능력 소재 액션 히어로물도 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스케일이 큰 것들은 이제 처음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네. 아마도 이제 20편까지 다 공개가 되겠지만 그 이후의 평가가 어떨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이 생활 밀착형 K 히어로물이라고 소개를 한 걸 봤는데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서는 좀 부진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무빙이 이 카지노에 이어서 디즈니 플러스의 킬러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수요일 날 2편까지 봤는데요. 네. 2편이요? 예, 2편까지 봤습니다. 네. 예, 아직 7편까지는 다 못 봤지만, 2편까지 본 소감은 제가 한 4년 전에, 디즈니가 넷플릭스에서 만들었던 기묘한 이야기, 스트레인저 싱스 처음 봤을 때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18세입니다. 지금 그래요? 등급이 18세인데, 네. 주인공들이 고등학생들이고요. 부모들이 있지만, 실제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사람들은 젊은 남자 배우 둘과 여자 배우 하나, 그러니까 이정아 배우, 그다음에 고윤정 배우, 김도훈 배우가 이 극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싸우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건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면도 있어요. 네. 사실적으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예전에 기묘한 이야기가 10대 배우들이 나오는, 그러니까 10대 아이들이 나오는 18세 이제 초능력물이었어요. 네. 네, 그런 작품이랑 어떻게 보면 좀 비교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 카지노만큼의 인기를 끌어야 되는 작품이죠. 디즈니한테도 지금 광고도 엄청 많이 하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세계관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무빙 이후에 타이밍이랑 브릿지나 이런 작품들이 다 대기하고 있고요. 성공을 한다면 아마 후속 시즌도 제작이 될 것 같고요. 근데 말 그대로 이제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투자 대비 성적이 안 좋다면 뭐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내에서 순항 중인 OTT가 있는데 바로 쿠팡 플레이입니다. OTT 중에서는 가장 짧은 기간 내 자리를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곧 2위 자리까지 노릴 것 같다고요? 이게 실적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2분기에 쿠팡이 실적 발표를 지난해 매출의 20%가 올랐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그만큼 쿠팡 플레이는 결국에는 쿠팡의 유료 가입자들, 결국 쿠팡을 사용하면 유료 사용을 하면 쿠팡 플레이가 따라오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쿠팡 유료 회원들은 무료로 이 쿠팡 플레이를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난 6일 IJ옥스 빅데이터 솔루션에서 모바일 인덱스에서 이제 분석한 자료를 따르면요. 네. 7월 1일부터 23일 쿠팡 플레이 MAU라고 하는 건데 월 사용자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네. 519만 명을 넘었다고 해요. 그러면 1위는 이제 넷플릭스 1174만 명이고요. 네. 2위가 이제 티빙의 522만 명인데 거의 흡사하죠. 그러네요. 티빙과. 실제로 1월만 해도 양사간 차이가 한 80만 명 정도 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2만 명 선으로 2만 명도 안 되죠.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이제 쿠팡의 이제 유료 이제 가입자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또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아마 이 격차는 곧 2위를 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위는 부동의 넷플릭스고 쿠팡 플레이가 어떻게 이 2위 티빙 자리까지 넘보게 됐을까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결국에는 빅 이벤트를 해서 이제 주목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을 할 수 있는 사용자들은 많은데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를 접속하게 만드는 네. 것들에 굉장히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쿠팡 플레이를 보지 않는 분들도 꽤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기 위해서 가입한 게 아니잖아요. 저희 네. 무료 배송이랑 그다음에 할인이랑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가입했던 거기 때문에 네, 빠른 배송 이런 것들 그렇죠. 때문에. 빠른 배송. 예. 근데 쿠팡 플레이가 잉글랜드 맨체스터 시티라든지 스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 이강인 인천입니다. 파리 생제르맹 한국 초대해서 K리그 1 소속팀이랑 유럽 구단 맞대결 피치 이벤트도 벌였고요. 7월 30일 날 단독 중계한 맨시티와 AT 마드리드 경기는 일간 실사용자가 115만 명을 기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115만 명이 접속을 한 거죠. 평균 원래는 한 65만 명 정도 접속을 했는데 네. 77%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최근에 계속 바이럴이 되고 있는 SNL 시리즈라든지 그다음에 그 토일 드라마 TV조선의 아시두리아는 디지털 독점으로 공개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이게 또 방송에서도 시청률이 좋으니까 이거를 또 어디서 봐야 돼? 라고 했을 때 또 쿠팡 플레이에서 봐야 돼. 이러면 그러니까 많은 작품을 오리지널을 만들거나 넷플릭스나 티빙처럼 많은 작품을 하지 않고 방송 콘텐츠 위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스포츠 이벤트나 아니면 키한 매주 나오는 오리지널 콘텐츠들을 몇 개를 가져가면서 이 MAU를 늘리는 방법들을 터득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시두리안 같은 드라마나 스포츠 빅 이벤트를 미끼 상품으로 어떻게 보면 이용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그럼 반면에 우리 국내 토종 OTT들 있잖아요. 웨이브와 티빙 초반에는 그래도 OTT 강자로 꼽혔었는데 지금 계속 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에는 이제 사실 웨이브와 티빙에 들어가는 웬만한 콘텐츠는 또 쿠팡에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각자의 색깔이 조금씩 점점 옅어지는 거고요. 티빙에 있는 콘텐츠가 또 넷플릭스에 있다든지 웨이브에 있는 게 또 쿠팡에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옅어지면서 이 둘이 그러면 살아남을 게 오리지널이냐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투자를 또 많이 해왔는데 최근에는 또 무리한 투자로 인해서 적자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안 되면 또 신규 유입이 또 떨어지고 네.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커머스에서 광고를 하지 않으면 손님이 안 들어오는데 광고를 많이 하면 손익이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랑 네. 동일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쿠팡은 이 비즈니스가 메인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네. 커머스라는 게 있고 그렇죠. 근데 웨이브랑 티빙은 그게 메인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경쟁이 좀 마이너스를 끼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좀 자체적으로 어떤 돌파구를 찾고 있나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요? 최근에는 이제 합병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 기사는 합병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됐다 뭐라고 하는데 네. 사실 그걸 위한 또 어떤 투자자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과연 그게 돌파구가 되냐? 사실 그 합병을 하게 되면 콘텐츠를 구매하거나 콘텐츠를 제작하는 빈도가 반으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합병을 했을 때 진짜 1+1이 2냐도 아니기 때문에 중복으로 보는 사용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연 플러스가 될까라는 의문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진짜로 또 쿠팡이나 또 다른 플랫폼들과 넷플릭스가 경쟁할 수 있냐 그런 또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볼 뉴미디어 이슈는 이번에 신작 게임인데 향수가 느껴집니다. 이름에서부터 미니게임 천국. 이 게임이 20년 만에 돌아왔다고요?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이게 진짜 사실은 피처폰 사용 시절에는 굉장히 많이 했던 게임 같아요. 저도 많이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당시만 해도 190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네. 예, 다채로운 미니게임과 아기자기한 캐주얼 게임은 캐주얼 진짜 어떻게 보면 손으로 조그맣게 조작하던 게임인데요. 네. 2005년 이후로 총 5편이 나왔었다고 해요. 그래서 2015년에 이제 미니게임 천국 5 이후로 종료를 했는데 워낙 요청이 많았다고 합니다. 부활을 해달라. 네. 네, 그래서 또 이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미니게임 천국이라는 게 어떤 게임이 있는 거예요? 테트리스나 벽돌 부수기 이런 게 있는 건가요? 그것보다 좀 더 작은 아기자기한 게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게임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 이제는 아예 그냥 대전도 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해본 적은 없거든요. 네. 근데 혼자 놀기보다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즐기는 쪽으로 포커스를 해서 랭킹도 못 뜨겠네요, 그럼? 네네네. 실제 친구 아니더라도 여러 사용자들이랑 클랜을 조직해서 채팅하고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저도 한번 출시하게 되면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능이 추가가 돼서 업그레이드돼서 부활을 한 것 같은데 이 단순하게 버튼 하나만 눌러서 높이 올라가고 블록도 차곡차곡 쌓고 저도 이 게임을 당시 했던 그 추억이 떠오릅니다. 이제는 근데 1020 MZ 세대를 타깃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이 락인 효과를 가져가게 될까요? 예를 들면 그 속도감이 느렸는데 진짜 요즘 친구들은 정말로 속도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빠르게 하고 빠르게 소비하는 맞아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진동 기능이랑 어떤 손맛을 좀 더 세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같이 놀기 이런 것들 통해서 커뮤니티 쪽을 타겟으로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네,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MG에서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성공할지 안 할지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3040, 4050들의 향수를 많이 건드린 것 같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정말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이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게 되면은 끝도 없이 할 수 있거든요. 네. 투지폰의 복고 감성을 담은 신작 게임, 요즘 젊은 친구들도 공감할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미디어 트렌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어요? 네, 매주 평일 오전 7시 15분부터 9시까지 방송하는 뉴스킹 박지훈입니다를 들었습니다. 모니터 기간은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총 2주간입니다. 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먼저 진행자가 질문 내용에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 지난 7월 25일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과 관련된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재추진을 주제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을 인터뷰했는데요. 진행자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바뀐 종전과 관련해 16차례 구두로만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라고 질문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질문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 16차례 회의했다는 건 전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들으면 청취자 입장에선 16차례 구두 보고를 받았다는 진행자 질문의 출처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행자의 질문은 프로그램의 신뢰와도 직결되는 부분인데요. 네. 가짜뉴스라고 출연자가 항의를 하면 짧게라도 진행자가 항의받은 질문을 하게 된 이유나 배경을 설명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진행자는 가짜뉴스, 굉장히 잘못된 질문이라는 출연자 항의에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진행자가 본인 스스로 한 질문에 책임감을 갖고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왜 이 질문이 필요한지,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청취자에게 설명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코너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지난 7월 31일 총선 열정 코너에 출연한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확정된 듯 발언했습니다. 네. 한 발 더 나아가 혐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혐의만 받고 있는 사안을 살인 미수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이때 출연자가 문제적 발언을 하는데도 진행자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 전 방통위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법원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고요. 한 전 위원장 스스로도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 최고위원이 문제적 발언을 했을 때 진행자는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라는 점을 청취자에게 주지시켜줬어야 했는데 이런 역할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물론 이날 같이 출연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후에 짚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정치적 견해라면 진행자가 제지할 영역이 아니지만 명백히 사실과 다르거나 무죄 추정 원칙에서 벗어난 부분을 짚는 것은 진행자의 역할에 속합니다. 진행자가 준비된 질문만 던지는데 머무르지 말고 문제적 발언을 제지하고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네, 진행자의 진행 부분에 대한 말씀해 주셨고요. 출연자 주장은 다양하게 다뤄졌을까요? 네, 출연자가 한쪽 측면만 부각해서 주장을 하면 다른 의견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질문의 논의를 좀 더 발전시키려는 진행자의 노력이 보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8월 1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과 서희초 부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양 의원은 학생들에겐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있다. 학생인권 조례도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네. 교권 추락은 학생인권을 강화한 탓도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런 주장도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구도로 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네. 그래서 양 의원 주장과는 다른 여론에 대해 양 의원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했더라면 논의가 좀 더 다양하게 이루어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행자는 대체로 듣는 입장에만 머물러 있어 논의의 깊이가 좀 부족했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적극적으로 재질문을 해서 좀 더 심층적인 인터뷰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청자 평가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들 팩트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가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번 전화 연결만 하다가 이렇게 직접 뵙고 하니까 반갑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이번 주에도 정확한 팩트체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어떤 내용 팩트체크 하셨나요? 예, 이번 주 내내 좀 시끄러웠죠. 가장 큰 이슈였는데요. 이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가 이 폭염, 시선 미비 등 좀 부실한 준비로 결국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 확인되지 않은 여러 주장이 좀 퍼졌습니다. 네. 이 가운데 좀 대표적인 것 몇 가지 좀 확인해봤습니다. 관련해서 정말 많은 주장과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이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나눌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주장부터 팩트체크 해볼까요? 네, 먼저 한 지방의원이 이 잼버리 개막 초기 이 준비 부족에 대한 비판이 일자 이 소셜 미디어에 잼버리는 피서가 아니다. 머나먼 이국에서 비싼 비행기 타고 와서 고생을 사서 하려는 고난 극복 체험이다. 이렇게 댓글을 올렸습니다. 이 댓글 내용 중에 이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귀하게 자라서 불평이 많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논란이 커지면서 삭제하고 사과하긴 했는데요. 네. 잼버리는 고난 극복 체험이다. 스카우트가 만들어진 목적이 뭔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뭐 홈페이지나 공개된 자료에 많이 있는지 좀 찾아봤습니다. 네네. 일단 스카우트는 1907년 영국에서 창시됐는데요. 이 청소년의 인격 양성 및 사회 봉사를 위한 국제적 교육 훈련 단체로서 레크레이션 활동을 통해서 이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네. 주로 영국, 미국권, 영미권을 중심으로 많이 퍼졌는데요. 현재는 전 세계 150여 개국과 1,600만 명의 단원들이 활동 중입니다. 네. 많죠. 예. 우리나라도 있는데 한국 스카우트 연맹에서도 이 범세계적인 청소년 운동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청소년 운동 단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행사인 월드 스카우트 잼버리는 이 세계 스카우트 연맹 주최로 4년마다 열리는 전 세계 스카우트 멤버들의 합동 야영 대회고 각국의 문화 교류를 위한 청소년 축제인데요. 여기서 잼버리의 뜻이 이 단어가 원래 북미 인디언 말인 시바아리라는 단어가 유럽으로 가면서 잼버리로 바뀌었고요. 네. 뜻은 유쾌한 잔치, 즐거운 놀이라는 뜻입니다. 잼버리 뜻이 뭘까 항상 궁금했는데 유쾌한 잔치라는 뜻이군요. 네. 세계 새만금 잼버리 홈페이지에도 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4년마다 개최하는 전 세계적인 청소년 야영 축제 활동입니다. 전 세계 150여 개 회원국에서 이 수만 명의 청소년과 지도자들이 참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 교류와 우애를 나눔으로써 청소년들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세계 최대의 청소년 국제 행사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로고가 있는데요. 이 한옥을 형성하는 로고인데 네. 이 로고로 설명을 보면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이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지붕 아래 함께 모여 즐겁게 축제의 캠프를 벌이는 모습을 한국의 기와와 텐트의 모양을 형상화하였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즐거운 축제의 모습을 경쾌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잼버리라는 그 단어 뜻부터가 유쾌한 잔치, 즐거운 놀이, 또 야영 축제 이런 뜻인데 네. 앞서 한 지방의원의 말처럼 고생을 사서 하려는 고난 극복 체험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대체로 사실이 아님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네. 또 계속 논란이 일고 있죠. 잼버리 부실 준비와 미흡한 운영도 우리가 따져봐야겠죠. 네. 가장 먼저 논란이 됐던 건 이 잼버리 유치를 언제 했냐는 건데요. 네. 이 국제 행사를 유치했으면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언제 어느 정도부터 유치를 했냐 이걸 좀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잼버리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제17회 세계 잼버리를 강원도 고성에서 처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래됐죠. 예,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행사장을 방문하고 또 이 관계들을 만나서 별도로 만찬을 하는 등 이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이번 새만금 잼버리 유치 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시작은 2011년 4월 13일이었는데요. 당시 한국 스카우트 연맹이 2023년 세계 잼버리 예비 후보지 공모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1년 후인 2012년 4월 전라북도가 새만금을 개최 후보지로 하고 공식 유치에 나섰고요. 당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정도 규모의 큰 장소는 국내에서 새만금이 유일하다 이런 논리였고요.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뭐 당시 도로, 공항 등 인프라 구축이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 사업에 이 정부 지원을 좀 더 얻자 이런 의도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3년 뒤인 2015년 9월 한국 스카우트 연맹은 이 개최 신청을 한 곳이 전북 새만금과 강원도 고성이 있었는데 이 두 곳을 실사해서 새만금을 공로 후보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신청서를 제출을 했죠.
이 정부가 공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게 있었는데요. 이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2016년 3월 기획재정부는 2023 세계 잼버리를 정부 차원에서 유치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해 8월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잼버리 유치를 언급해서 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도 잼버리 유치에 공감을 했고요. 직접 좀 챙겼습니다. 그러면서 범정부 차원의 유치 노력이 이어졌고 2017년 8월 17일 열린 제41차 세계 스카우트 총회에서 경쟁국인 폴란드를 제치고 새만금의 개최국으로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네. 문재인 정부 시절 개최 장소로 최종 선정이 된 것도 맞고 맞습니다. 또 개최 유치 노력은 2011년부터 네. 그리고 본격적인 정부 지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시작됐다고 정리를 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절반의 사실 정도로 판단하겠습니다. 네. 야당에서 이번 상황을 이미 경고했다는 게시물도 많이 보였어요. 어떤 네. 내용인지 알려주시고 네. 또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지난 주말 많이 공유가 됐는데요. 네. 이 소셜미디어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미 작년 2022년 10월에 야당에서 여가부 장관에게 이 배수, 폭염, 폭우, 해충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런 게시물들이 많이 공유됐습니다. 네. 게시물 이미지가 이 국정감사 이미지여서 금방 찾았는데요. 이 잼버리가 열리고 있는 전북 부안을 지역구로 둔 이원택 민주당 의원이었고요. 지난해 10월 2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잼버리 특별 법령 운용,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 이 조직이 구성 및 관리, 재정 및 인력 지원 등 모든 주요 업무를 주로 맡은 가족부에게 이 잼버리 대회 준비 상태에 대한 지적을 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당시 이원택 의원은 이 김현석 여가부 장관에게 이 잼버리 대회 준비 상태를 대략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부처의 장관과 책임자가 혼선이 있다. 그러니까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여가부 폐지가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네네. 이런 조건에서 이 행사가 제대로 준비가 되겠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폭염이나 폭우 대책, 비산먼지 대책, 해충 방역, 감염, 또 관광객 편의시설 이런 프로그램들을 정말 정밀하게 점검하셔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굉장히 세세하고 구체적인 그 항목별로 네. 점검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했군요. 네네. 그러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기반 시설이 지금 8월 현재, 당시 8월 현재 공동률이 37%밖에 안 된다. 이런 것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전 세계 청소년들과 전 세계가 다 바라보는 이 대회가 정말 어려운 역경에 처할 수 있다는 걸 장관님께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대로 된 거죠. 예. 또 이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잼버리 본 행사 전에 점검철 전 예비 행사로 작년 원래 8월에 예정이었던 프레 잼버리가 있었는데요. 이 취소 사유가 야영장 내부 기반시설 준비 부족과 폭우로 인한 침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준비가 잘 안 되는 게 여성가족부, 전라북도, 스카우트연맹 등 이 관련 주체 기관들이 소통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이런 이 의원의 지적에 당시 국감에 참석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저는 차질 없이 준비도록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말씀하신 것들은 지금 저희가 태풍 폭염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놓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우려를 표하면서 잼버리가 제대로 될까요? 라는 야당 의원 질문에 주저없이 물론입니다. 라고 답한 김현숙 장관의 모습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네. 야권이 이번 상황을 미리 경고했다는 것은 사실로 판단하겠습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온열 환자가 발생하지 않을지 이 또한 큰 우려였는데요. 행사에 아이들을 보낸 전 세계 부모님들은 마음을 졸이면서 지켜봤을 것 같아요. 네. 원래 잼버리 행사 때 더위로 인한 문제가 많다라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네. 이 잼버리는 온열 환자가 좀 자주 발생한다 이런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체로 사실입니다. 네. 1920년 7월 30일 영국 런던에서 잼버리가 처음 열렸는데요. 한여름이었죠. 이게 원래 행사가 한여름에 열립니다. 이 때문에 잼버리는 항상 여름에 열리는 네, 거예요? 네. 이래서 북반구에 열릴 때는 주로 7, 8월, 호주와 칠레 등 남반구에서 열렸을 때는 주로 12월에서 1월에 열렸는데요. 이번 25회 대회까지 103년 동안 늘 현지 기준으로 여름에 열렸습니다. 네. 또 이 스카우트 활동 특성상 야영을 해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폭염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래서 스카우트 공식 홈페이지에도 이 잼버리 참가자들의 온열 질환 발생에 대비하는 내용이 이렇게 공지가 돼 있습니다. 건강안전관리준칙이 게재가 돼 있고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참고할 게 하나 있습니다. 지지난 대회인 23회 세계 잼버리가 2015년 7월 일본 야마구치에서 열렸는데요. 네. 이 당시 행사 장소가 지금 새만금과 같은 간척지였습니다. 키라라 하마라는 곳인데 거기서도 당시 40도에 육박하는 기온과 80%를 넘는 습도로 이 많은 참가자들이 열사병, 탈수, 화상 등을 호소했는데요. 네. 참가자 33,628명 중에
3,247명, 약 10%가 넘는 인원이 병원을 찾았을 정도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근데 당시 일본 조직의 준비와 대처는 달랐습니다. 이 원전 환자가 급증하니까 일단 야외 활동을 바로 중단하기도 했고요. 그 결과 행사가 끝난 후 조직위에서 펴낸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 잼버리 진행되는 동안 실시된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참가자의 97.7%가 매우 만족 또는 만족된 결과를 보였고요. 이 행사가 다 끝난 다음에 각국 대표단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상세 설문조사에서도 대부분 항목에서 80%대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예, 잘 됐다는 거죠. 이처럼 잼버리 대 개최 특성상 온열 환자나 폭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대부분 충분한 대책이 마련됐고요. 큰 문제 없이 행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미리 이 폭염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마련하고 진행이 되면은 문제 없이 그 만족도 높게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영국만 뿔났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봤는데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전 세계 눈이 그 우리나라 새만금에 모아져 있었던 건데 지금은 뭐 전 세계 걱정거리로 전락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폭염과 위생대책 소홀 문제 등 여러 아쉬움이 많지만 모쪼록 우리 대원들 한국에서 좋은 기억들 많이 만들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 송영훈 팩트체커와 함께했습니다.